안녕하세요, 찐찐입니다. 다꾸를 시작해볼게요. 심플한 다꾸를 할지 투머치를 할지 고민이 되는군요. 제가 요즘에 투머치 다꾸 영상도 보고 심플한 것도 보다 보니까 그냥 둘 다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다꾸를 해야 될지 살짝 혼란이 오는데 둘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요. 이제야 슬슬 일하는 데 좀 적응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은 완전히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제가 연휴 끝나고 너무 우울했거든요. 그냥 연휴가 끝났다는 그 사실이 너무 우울해가지고 전 조금 오래 쉬다 오면은 일할 때 너무 우울해하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심합니다. 제가 일태기가 세게 왔을 때가 베트남 여행 갔다 온 다음이었거든요. 그때 되게 노잼식이 오면서 일태기가 세게 왔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고민인 거예요. 여름휴가 일정이 나왔잖아요. 쌤들은 벌써부터 항공편 예약하고 계획 세우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여름 휴가가 끝나면은 그 쉬는 날이 끝났다는 것만으로도 우울해할 것 같은데 여행까지 다녀와 버리면 걷잡을 수 없이 우울할 것 같아서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거든요.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날려버리긴 또 아깝긴 하죠. 색연필로 날짜를 먼저 써볼게요. 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 영문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영어 공부는 완전히 나태해지긴 했는데요. 최근에 그 외국인 환자가 왔었거든요. 예약이 되어 있길래 사실 제가 할 말은 딱히 없어요. 원장님께서 말하실 거고 저는 끝나고 치료한 거 보여드리면서 이제 주의사항 같은 거 안내하고 그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영어로 이제 주의사항 같은 거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거를 치료했다 이런 말들을 이제 외워갔어요. 사실 이번에는 제가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른 쌤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꼭 내가 볼 것도 아니지 라고 생각은 했는데 타이밍이 제가 볼 타이밍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봤는데 이제 치료가 다 끝나고 저는 영어로 이제 설명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원장님께서 거울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직접 설명하려고 하셨나 봐요. 가끔 그럴 때 있으시거든요. 좀 이제 전치부 보철이나 이런 거 하셨을 때 원장님께서 직접 환자분께 이제 확인해 보셔라, 마음에 드시냐 뭐 이렇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딱히 이번에는 그렇게 하실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외국인 환자고 영어를 써야 되니까 원장님께서 직접 하시려고 하셨나 봐요. 근데 저는 그냥 거기에 원장님이 하시려나 보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막상 또 아침에 출근하면서 외워갔던 그 영어 표현들을 안 쓰자니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왕 영어로 외웠는데 외국인 앞에서 한마디라도 더 해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께서 거울을 가져가시고 차팅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 차팅하고 있는 사이에 제가 거울을 다시 가져가가지고 그 환자분께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완전 누가 봐도 외운 사람, 영어 문장을 외워온 사람처럼 말을 하긴 했습니다.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 사람 영어를 할 줄 아는구나 그래서 영어 말을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얘 외워왔구나 이게 딱 느껴지는 그렇게 말을 완전 뚝딱이처럼 해가지고요. 근데 저는 한 게 어디냐 그냥 이러고 있긴 한데 생각해보니까 원장님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 싶은 거예요.
뭐가 됐던 간에 원장님께서 직접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뺏은 거잖아요. 어찌 됐든. 그래서 얼마나 얘 뭐지 싶으셨을까 뒤늦게서야 그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근데 뭐 이미 벌어진 일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원장님 그냥 조용히 가시더라고요. 제가 말하니까. 그래서 그냥 별 신경 안 쓰나 보다 생각은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환자 갔으니까 딱히 외국인 환자가 많이 오는 치과는 아니어서 이제 또 영어 공부가 많이 나태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어떤 환자분, 그냥 동양인 환자분이 오셨는데 차트에 그냥 차트를 넘겨봤거든요. 생각 없이. 근데 차트에 한국말 조금 할 줄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한국말을 잘 못한다는 뜻이고 외국인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동양인이니까 어느 나라인지 어떤 언어를 쓰는지 영어인지 뭐 그냥 일본어를 쓰는지 중국어를 쓰는지 이런 거를 모르겠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냥 한국말을 천천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알아들으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국말을 천천히 했는데 왠지 갑자기 막 이분이 한국말을 제대로 잘 완전히 못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영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어디서 영어 자신감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말을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나대진 않았습니다. 보니까 중국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저의 이런 모습에 놀랐달까요? 내가 영어로 사람한테 말을 걸고 싶어지다니 이 포인트에서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영어 학원을 지금 다닐까 말까 엄청 고민 중인데 회화 학원은 무조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니려는 학원이 발표도 하고 뭐 옆 사람이랑 프리토킹도 하고 막 이러는 것 같던데 저는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학원 나랑 안 맞는다. 나는 학원 다니면서 공부할 성격이 못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환자분께 영어로 말을 하고 싶어 했던 거를 봤을 때 학원 다니면 오히려 잘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번뜩 들어가지고 사실 그냥 학원비가 좀 비싸니까 그냥 학원비 핑계로 좀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냥 연봉 오르면 하자. 아직은 돈이 없다 막 이러면서 미루고 있긴 했는데 사실 연봉이 5월달에 오른단 말이에요. 협상이 5월달에 있는데 3월, 4월만 내면 되잖아요. 그 정도의 돈은 월급에서 나가지 않아도 비축해둔 게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영어 학원은 아마 2월 말까지 계속 고민을 해보지 않을까. 일단 상담을 가는 게 중요하긴 할 것 같은데 영어 그 학원 블로그를 보니까 왜 영어를 하고 싶은지 그런 목적의식만 있는 채로 와도 된다 뭐 이런 글이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목적의식이 없어가지고 그게 자꾸 흐릿해져가지고 영어 공부를 안 하고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딱히 그렇게 큰 목적이 없달까요? 영어를 꼭 하고 싶은?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도 내가 이걸 왜 굳이 하고 있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어려운데 그걸 생각하고 오라고 하니까 나는 학원 못 다니려나? 라는 생각도 있고 사실 학원 다니면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귀찮은 것도 있고 그냥 이래저래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공부가 하기 싫은 거죠, 사실상. 이 영어 실력이 늘려면은 절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절대 쉽지가 않잖아요. 분명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제가 하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필사 노트로 결국 고민을 많이 하다가 미도리 MD 노트를 샀거든요. 그 노트를 산 이유는 그게 되게 서걱인다는 거예요. 제가 만년필 필사를 하는 이유는 그 서걱이는 느낌이 좋아서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걱이는 게 중요하지. 미도리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를 한번 사볼까 해서 샀는데
별로 그다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딱히 서걱이는 것도 잘 모르겠고 그냥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언제쯤 마음에 드는 필사 노트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왕 산 거 안 쓰진 않을 거고 일단은 여기다가 계속 쓰려고는 하고 있거든요. 또 노트를 버리고 싶진 않아서 여튼 그렇게 필사를 하고 있는데 이 만년필 쓰다가도 결과물을 보면 그다지 예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굳이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굳이 만년필을 계속 써야 되나? 이런 생각. 근데 이왕 잉크도 샀고 하니까 쓰긴 써야 될 것 같아서 계속 필사할 때 그걸 쓰고 있긴 한데 걔도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요즘 고민이 많네요, 여튼. 그리고 저는 스티커를 뽑았는데 뭐랄까요? 그 화질이 너무 안 좋은 느낌? 오프린트미에서 뽑았거든요? 근데 뭔가 노이즈가 되게 낀 것 같고 여튼 화질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살짝 실망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예 사이트를 바꿔볼까 하는데 오프린트미에서 한 이유는 걔가 알아서 칼선을 따주거든요. 그 하얗게 여백이 있지만 유태가 되지만 아무튼 칼선을 따주는 게 편해가지고 거기서 했던 건데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 얘랑 비슷한 느낌의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제가 이제 진짜 다이어트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집에 체중계가 없어가지고 고장나가지고 한동안 체중을 안 재고 있었어요. 그치만 제가 살이 찌고 있다는 거는 느끼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점심시간에 밥 먹고 나면은 너무 앉아있기 힘든 거예요. 이 유니폼이 꽉 껴가지고. 그래서 진짜 빼야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사실 의지는 없거든요. 전혀 뺄 의지는 없고 의욕도 없고 운동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식단 조절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아무 노력하고 싶지 않은 아무 노력 없이 살이 빠졌으면 좋겠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지금이 1월달 그 새해였으면은 다이어트 하겠다 이렇게 뭔가 의지라도 불타고 있었을 텐데 이미 다 식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여튼간에 살을 빼야 된다는 거를 인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 살 뺀다고 맥반석 달걀을 정말 입에서 닭똥 냄새 나도록 많이 먹었었는데요. 그래서 다 질려버렸습니다. 이제 쫌쫌따리한 데코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그리고 이북미더기도 살까 말까 고민을 했잖아요. 근데 일단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그 전자책에 정말 흥미를 안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종이책을 너무 좋아해서 종이책에 그 인덱스 붙이는 것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중고책 사면서 읽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사실 그 밀리가 있어요. 핸드폰에 깔려있거든요. 친구가 아이디 알려줘가지고. 근데 제가 밀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질 않더라고요. 그 친구가 서재에 제가 읽고 싶었던 책을 담아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장바구니에 담아놨거든요. 알라딘 장바구니에 사려고. 근데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 진짜 이북리더기 사도 안 보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북리더기는 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파라핀 그것도 살까 말까 고민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왠지 사놓고 제가 잘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안마의자도 샀거든요. 근데 안마의자 저 빼고 저희 가족 다 합니다. 정작 산 제가 안 하고 저는 그냥 귀찮아가지고 안 하고 엄마랑 아빠랑 오빠는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왠지 파라핀도 그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걔도 그냥 미루자 해가지고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돈을 쓰고 싶지 않은가 봐요, 저는. 일단 이 페이지 덕분에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글만 쓰면 될 것 같고, 사실 이거를 심플하게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뭔가 어찌 하면서 잘못됨을 느꼈지만 그냥 많이 붙였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심플한 거는 다음 장에서 한번 해볼게요. 근데 또 막 많이 붙였나 싶으면은 엄청 많이 붙인 것 같진 않지만 여튼 먼슬리를 뛰어넘고 여기다가 심플하게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쓴 거를 버리면 아까우니까 여기 덧대가지고 오려볼게요. 이 떡매를 써보겠습니다. 이 떡매 알록달록해서 제가 좋아하는 떡매예요. 얘를 가운데에 붙여볼게요. 제가 또 네일 아트로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이번에 네일을 바꿨는데 바꿔서 이제 하고 싶었던 아트가 또 그 집 주변에 제 취향의 그 아트를 만드는 그곳인 거예요. 그냥 거기 스타일이 저한테 잘 맞나 봐요. 거기 게 그냥 깔끔하니 예뻐 보여서 이제 걔를 들고 또 제가 원래 다니던 선생님이 마음에 드는 그 샵을 갔죠. 가서 이렇게 해달라고 했죠. 근데 제품이 동일하게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많이 다르게 완성이 돼가지고 이것도 샵을 그냥 바꿔야 되나? 이게 돈 많이 주고 하는 건데 결과물이 중요하지. 근데 또 그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랑 재밌게 얘기하면서 하는 게 더 좋기도 한데 어떡하지? 그냥 계속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강민경님 브이로그를 봤는데, 유튜브를 봤는데 네일을 런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매니큐어 바르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 한창 많이 바르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나 젤네일 그냥 다 지우고 하지 말고 매니큐어 내가 그냥 바를까 하다가 그러기에는 또 너무 손톱이 무른 거죠. 제가 너무 잘 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젤네일은 하고 싶고 네일샵은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매니큐어 예쁜 거 나오면은 내가 바르고 싶고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직접 하자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셀프 네일을 하려고 셀프 네일 재료들을 샀어요. 오늘 따끈따끈하게 샀습니다. 화요일날 도착 예정이거든요. 근데 그게 도착하면은 저 당장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제가 손톱 바꾼 지 진짜 얼마 안 됐거든요. 돈이 아까워서라도 한 달 뒤에나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엄마 먼저 해주고 저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제품 막 이렇게 이거저거 다 구비해서 샀지만 얼마 갈지 모르잖아요. 저는 또 왕창 시작할 때 막 사놓고 얼마 안 가서 질리고 그만하고 좀 이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걱정은 되지만 일단 사긴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였기도 하고 하다 보면은 잘 하게 되지 않을까? 일단 원 컬러 같은 경우에는 쉽게 바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아니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서요. 그래도 유튜브 찾아보면서 조금씩 몇 개 배우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제가 그 맘에 들어했던 좋아했던 그 선생님을 이제 보러 갈 일이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진짜 집에서 셀프 네일을 계속해서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뭐지? 나는 그 선생님이랑 스몰 토크 하면서 하는 게 좋았는데 갑자기 내가 혼자 다 해버렸네? 약간 이렇게 되는? 그래도 가끔씩 셀프 네일을 주로 하면서 저는 이제 깔끔한 걸 좋아하니까 막 엄청난 화려한 그런 걸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셀프 네일 하면서 가끔씩 그쪽에서 만든 이달의 아트가 예쁜 게 있으면은 그런 거 그냥 받으러 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 지금 재료를 왕창 샀는데 제발 후회하지 않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 댕댕이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를 붙여볼게요. 여기는 심플하게 할 예정이었어서 닭고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글을 쓰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글을 다 써보았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썼고요. 뒤에는 심플하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슝.